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수학책 58쪽, 59쪽 도전 수학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관계를 탐구하고 비교해 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응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두 수 사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두 수.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두 수 사이의 관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를 찾아줘야 되냐면 바로 일정하게 규칙을 가지고 변하는 관계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정하게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기는 사각형 조각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사각형 조각으로 규칙적인 배열. 배열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1, 2, 3, 4 이렇게 순서라는 말하고 비슷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놓는다. 이런 것을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배열 순서와 자, 사각형 조각수 사이의 대응 관계. 자, 두 개의 관계라 했으니까 자, 뭐야? 배열 순서 이것과 그 다음 사각형 조각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알아보래.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열 순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각형의 개수 이렇게 이 두 가지가 과연 순서에 따라서 개수는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개수에 따라서 순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라는 이야기가 되네요. 자, 근데 구하려고 하는 거는 50째 그러니까 즉 50번째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규칙을 찾지 못하면 50번째를 구하기가 어렵겠지. 여기서는 그림을 그려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명탐정이 되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첫째 모양은 사각형 조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보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그쵸? 첫째 조각은 사각형 조각으로 어떻게 만들었나요? 라는 거죠. 즉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뭐냐면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어떤 것들이 지금 하나의 변수라는 것은 즉 뭐라는 말이냐면 변화하는 것이냐 이것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죠. 즉 하나의 변수냐 즉 여기에는 몇 개의 변수가 존재해? 두 개의 변수가 존재해. 왜? 순서가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변해가죠. 이 변함에 따라서 뭐도 변해? 사각형의 개수 이렇게 변해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변수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저분하니까 요거는 검정색은 지울게요. 자, 요거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요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첫째 모양은 사각형 조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직접 말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왜 이번 시간에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수학적 의사소통이라고 했지.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 사각형 조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꼭 말로 여기다가 적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적어봤나요? 자, 적어보고 나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셔야 의미가 있겠죠. 자, 첫째 모양은 딱 보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선생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사각형 조각 몇 개? 4개로 그쵸? 4개로 바로 어떤 모양을 만들었다? 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요렇게 요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물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도 있냐면 양쪽에 하나씩 놓고 그쵸? 가운데 사각형 모양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제 설명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양하게 했을까봐 다양한 예를 놓겠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위에 일자 모양으로 세 개를 놓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하나를 놓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첫 번째 것만 보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보세요 했으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다양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신 설명을 할 때는 반드시 확실하게 누가 들어도 알 수 있게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 공부는 한편으로는 또 한글 공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문제. 자,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위 모양에서 바로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나와 다르게 생각한 친구를 찾아서 서로의 생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규칙을 파악할 때는 바로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이 뭔지를 잘 생각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반드시 지금 멈춰놓고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자, 요 위에 있는 거 1, 2, 3, 4로 변해가면서 요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변하지 않는 부분과 변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여기다가 여러분이 직접 말로 한번 꼭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 꼭 쓰셨죠? 그쵸?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친구랑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선생님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선생님은 요 검은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 변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가운데 사각형 밑에 한 개씩 사각형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적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변하는 부분을 뭐라고 본 거죠? 자, 변하는 부분을 뭐라고 본 거야? 자, 여기 있는 요 한 개가 이렇게 변해가는 걸로 본 거지. 요렇게 하나씩 더 늘어가고 있지. 선생님은 요렇게 파악한 거야. 아, 선생님하고 똑같이 파악한 친구도 있겠죠? 그럼 선생님 변하지 않는 부분은 검은색으로 표현하면 자, 요렇게 요 세 개는 변하지 않고 배열 순서에 따라서 요 밑에 자,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선생님 요 빨간 부분은 변한다고 보고 요 검은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고 봤던 거야. 그치? 그럼 변하지 않는 부분은 또 뭐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위 줄에 놓인 사각형 세 개는 변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 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선생님이랑 똑같이 쓴 친구도 있고 다르게 쓴 친구도 있겠죠? 맞습니까? 또 어떤 친구는 또 다르게 또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걸 지워보고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럼 또 다른 방법은 요 규칙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걸 어떻게 또 볼 수도 있냐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처음에 만든 모양은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지. 자, 처음에 만든 모양은 이렇게 변하지 않아. 자, 선생님이 처음에 만든 모양은 이렇게 U자 모양이죠. 요거를 검정색으로 칠하고 있죠. 그럼 뭐가 변한다고 보는 거야? 1에서 2로 가면 요 밑에 하나가 늘어난다고 본 거지. 3으로 가면 두 개가 늘어나고
4로 가면 3개가 늘어나고 요렇게 바라본 거지. 자, 그렇게 생각한 친구도 있죠. 맞아요? 그러면 변하는 부분은 뭐가 돼요? 처음 모양에서 그쵸? 사각형이 가운데 한 개 아래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선생님이 지금 패드로 쓰고 있어서 글씨가 좀 삐뚤빼뚤한 건 좀 이해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변하는 부분은 뭐라고 본 거야? 자, 여기는 없었는데 여기로 갈수록 2로 가면서 늘어나고 3으로 가면서 2개로 늘어나고 4로 가면서 3개로 늘어난 걸로 본 거지. 맞아요? 그럼 변하지 않는 모습은 뭐가 변하지 않는 거야? 처음에 만든 U자 모양, 이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 거지. 맞아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선생님이 한 것처럼 잘 표현을 하셨는지, 자,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명확한 말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학은 누가 읽어도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 규칙 중에서 선생님은 아까 요 두 번째 방법, 요걸로 했으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 선생님은 요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자, 여러분의 방법도 마찬가지로 규칙을 찾으셔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10번째는 사각형 조각이 몇 개 필요한가요? 라고 했죠. 자, 보세요. 처음에 그러면 무조건 3개가 있고 이 배열 순서에 따라서 개수가 하나 더해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두 번째는 3개가 있고 2개를 더하면 되잖아. 그치?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뭐야? 3개가 있고 하나, 둘, 3개. 네 번째도 원래 3개가 고정되어 있고 여기다가 4개를 더해주면 됐잖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10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 맨 처음에 3개가 원래 위에 놓여져 있고 이렇게 3개가 먼저 놓여져 있고 요 밑으로 몇 개가 들어가야 될까? 10개가 들어가야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3 더하기 10을 하니까 몇 개라는 결론이 나와? 13개라는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생각으로 10번째 개수가 13개라는 걸 찾아냈으면 여러분이 바로 이 식에서의 규칙, 대응관계의 규칙을 파악한 것이에요. 그러면 쉰째에는 사각형 조각이 몇 개 필요한가요? 라고 했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선생님 아까 뭐야? 50번째는 몇 번째라고 했어요? 50번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맨 처음에 무조건 몇 개는 존재해? 3개는 존재해. 그치? 그 다음 요 밑에 배열 순서가 1개일 때는 요거 하나였지. 2개일 때는 2개. 그러면 몇 번째? 50번째는 몇 개가 있을까요? 50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총 몇 개다? 53개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 볼 수 있겠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선생님 방금 말로 설명했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방법을 가지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규칙 배울 때 대응관계는 기호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면 좀 더 빨리 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50번째가 아니라 이제 뭐 5000번째, 뭐 5만번째까지 전부 다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셔서 이번에는 배열 순서와 사각형 조각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뭘로 나타내보라? 식으로 나타내보라요. 그쵸? 자, 그러면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나타낼 때는 먼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약속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식을 나타낼 때는 어떤 기호를 사용할지 약속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배열, 순, 서는 뭐로 표현할 거냐면 세모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사각형의 수, 요거는 말 그대로 사각형이니까 네모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나타낸 아까 그 방법에 대한 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거지.
사각형의 수는, 그치? 사각형의 수는 맨 처음에 몇 개를 변하지 않는 거, 맨 처음에 3개가 변하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뭘 해주면 돼? 바로 배열 순서를 더해주면 됐지. 기억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 그래서 50번째는 어떻게 구했지? 자, 50번째 사각형의 개수는 바로 그 사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3 더하기 배열 순서 갖고 50번째를 했으니까 50. 그러니까 답은 얼마가 나오는 거야? 53개가 나오는 거야. 일반적인 식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나타낸 식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식도 표현을 해 보시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나타낸 식, 아까 선생님이 두 번째 방법 아까 알려줬잖아요. 요거 처음에 만든 U자 모양은 변하지 않고 처음 모양에서 사각형이 가운데 한 개 늘어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를 일반적인 식으로 세워보면 어떻게 식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사각형의 수는 처음에 몇 개? 4개였지. 그치? 근데 그 다음에 몇 개가 늘어나? 이 세모의 개수에서, 그치? 배열 순서에서 빼기 1인 만큼이 늘어나잖아. 자, 기억나? 걸어치면 더 잘 보이겠지? 맨 처음에 4개가 있는데 여기, 그치? 요 밑에 늘어나는 개수는 요 순서 빼기 1만큼이니까 1개. 3에서 빼기 1이니까 여기 2개. 4 빼기 1이니까 여기 3개 이렇게 늘어나잖아. 맨 처음에 4개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면. 이해했어? 자, 이렇게 식을 나타내 볼 수 있지. 그럼 마찬가지로 50번째를 구하래 만약. 그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사각형의 개수는 4 더하기 50 빼기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49가 되니까 49 더하기 4를 하니까 답은 어차피 53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 친구가 나타낸 식이 다르다면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쵸?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 뭐였어요? 변하지 않는 부분과 변하는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식이 다를 수 있죠. 그쵸? 맞아요? 변하는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질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사용한 기호가 다르면 식이 달라지겠죠. 어떤 친구는 배열 순서를 뭐 별은 3 더하기 뭐 동그라미 2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기호가 다르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모양 조각과 수카드를 이용하여 대응관계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돼 있어요. 준비물 9번이 있는데 뭐 시간이 있으셔서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그림으로 하겠습니다. 수카드와 육각형 조각으로 대응관계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변하는 거, 그치? 변수라고 했지. 뭐가 변수일까요? 자, 여기에 놓여있는 뭐야? 첫 번째 배열 맞아요? 1, 2, 3, 4 이렇게 변해가지. 얘가 변해감에 따라서 뭐가 변해가고 있어요? 이렇게 바로 여기에 있는 육각형 조각의 수, 육각형 조각수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죠. 이러니까 이런 게 대응관계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친구가 만든 대응관계가 아니라 자, 여기 있는 요 대응관계를 한번 식으로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응관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 이렇게 할 거예요. 괄호치고 육각형 조각수. 이 조각수는 자, 그럼 이제 규칙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1개일 때는 3개고 2일 때는 6이고 3일 때는 9네. 그럼 4일 때는 얼마일까? 마찬가지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볼까? 첫 번째 1번에서는 이렇게 3개가 있었네. 그치? 그럼 여기 3개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누가 추가되고 있어? 여기 또 3개가 이렇게 추가되고 있네.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두 개는 변하지 않고 누가 변해? 하나가 여기 더 붙어가고 있지. 맞아요? 3이 늘어나고 있네. 3씩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배열 순서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 곱하기 3을 하면 나와버리겠죠. 맞아요? 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뭐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나는 육각형 조각수는 네모라고 하고 배열 순서를 세모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거 식 그대로 써주면 되잖아. 네모, 육각형 조각의 수는 배열 순서 곱하기 3이야. 이렇게. 그러면 네 번째 것도 쉽게 구할 수 있죠. 이 식에다가 그대로 값을 넣어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육각형 조각수는 4 곱하기 3이니까 결국 여기에는 네 번째에는 몇 개가 들어온다? 12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오늘 도전수학 열심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규칙을 한번 찾아보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구분하면서 규칙 찾기 해봤고, 그 다음에 그 규칙 관계를 말로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활용해서 설명하기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런 대응 관계를 또 식으로 표현해 보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암호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라떼는 말이야의 그 라떼 중에서 선생님은 카페 라떼, 이게 이번 시간에 암호입니다. 이 암호가 잘 보이게 사진을 찍어서 클래스룸에 수학책 58, 59쪽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